어떤 깨달음은 끝으로 가장한 채로 온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시작 중 일부는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루의 무게와 밤의 고요함 사이에서 당신의 모든 현실이 유연해집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적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밤 그것을 지나칩니다. 그들은 두려움, 후회, 말하지 못한 실망을 침대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논쟁을 되풀이합니다. 그들은 청구서에 대해 걱정한다. 그들은 가지지 못하고 존재하지 못하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로 그들은 어제의 에너지로 내일을 코딩한다. 하지만 너 오늘 밤 더 깊은 것을 기억해. 당신은 그 신성한 공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창조적인 자아로의 귀환, 모든 것이 소리로 나타나기 전에 침묵 속에서 형성된다는 진실로의 귀환. 잠들기 직전 당신의 뇌는 생물학적 황혼으로 접어듭니다. 당신을 살아가게 했던 베타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알파와 세타 파동이 나타납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바다가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이 공간에서 당신의 잠재의식, 당신의 현실을 진정으로 구축하는 존재, 이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기다림, 노력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일관성을 위해서. 브루스 립턴은 이 순간을 진정한 변형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유전자를 초월하는 곳입니다. 감정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신성한 포털을 스크롤링, 산만함, 내면의 소음에 맡겼나요? 그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게으르거나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이 보이지 않는 순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열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초대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더 완벽하게 시각화하지 말고 이미 받은 사람의 정체성에서 매일 밤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친 상태가 아니라 정렬된 상태로 몸을 눕히세요. 불안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왜냐하면 마지막 5분 동안 당신이 가정하는 것이 내일의 청사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선택되는 것이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더 이상 하루가 당신을 끝내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의식적으로 저녁을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련으로 다음 장을 씁니다. 잠시라도 이미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낀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 이게 진짜 일이다. 조용해, 친밀한, 보이지 않는, 하지만 완전히 강력해요. 그냥 잠드는 게 아니야. 당신은 잠재의식에게 이야기를 만들어줄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듣고 있어요. 항상 듣고 있어. 잠의 영역에는 이상한 은총이 있습니다. 시간을 구부리는 은총이죠. 당신이 감정적 정밀함과 정체성의 명확함으로 잠에 가까운 상태, SATS에 들어가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순서를 믿는다. 마음은 나선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올바르게 움직일 때 거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올바르게 움직일 때 잠재의식은 거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지배적인 가정을 취하고 외부 세계에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당신의 지배적인 가정을 취해 외부 세계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하지만 지금 마치 48시간이 당신이 쓰고 있던지도 몰랐던 예언의 성취처럼 느껴지게.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실현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의식이 장애물입니다. 느끼는 지연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결과를 원하는 부분과 그것을 조용히 의심하는 부분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도 그것이 정말로 옳지 의심하는 것은 한 손으로 씨앗을 심고 다른 손으로 그것을 파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지만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상태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 당신이 일관된 진동을 지닌 채로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 당신의 감정적 몸, 정신적 이미지, 그리고 내적 대화가 일치할 때 당신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는 동일한 신경학적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타입니다. 이야기가 정체성이 되는 곳,
믿음이 물에 스며드는 잉크처럼 형성되는 곳. 그래서 때때로 단 하루에 정렬된 밤이 30일간의 산만한 노력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적절한 깊이로 인상을 남기면 결과가 어디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임수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이 명확할수록 반영이 더 빠릅니다. 상태가 순수할수록 내적 비전과 외적 사실 사이의 거리는 짧아진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저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징후를 찾는 것을 멈추면 그것들이 배가 됩니다. 언제인지 궁금해하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에게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부드럽게 잠에 빠져드는 그 순간에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제는 아니야. 압박이 아니라. 하지만 명령, 존재를 통해, 정체성을 통해, 감정적 확신을 통해 만약 당신이 제대로 한다면 다음 48시간은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가 갑자기 당신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우주가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현실은 당신의 믿음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에 방에 들어오는 일종의 침묵이 있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것은 잡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지 않은 좌절감, 일이 충분히 빨리 변하지 않았다는 실망, 그리고 몸은 쉬어도 에너지는 쉬지 않는다. 그것은 연기처럼 밤으로 퍼져나가며 창조가 이루어져야 할 신성한 공간을 채웁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각화가 완벽해 보일 때조차도 신호를 왜곡하는 감정적 잔여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의 장면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느려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긴장이 있었나요? 가슴에 답답함이 있었나요? 제발 이게 잘 되게 해줘 라는 침묵의 긴박감이 있었나요? 그게 균열이에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받지 않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소음은 마음속의 그림보다 더 크게 들린다. 네빌은 결코 압박감을 가지고 상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가지고 상상하라고 했어요. 감정은 힘이 아니다. 감정은 공명이다. 좌절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의 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좌절감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립턴은 몸이 감정 에너지의 지시로 반응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결핍의 진동을 느끼며 잠자리에 든다면 풍요의 이미지로 감싸여 있더라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결핍을 느낍니다. 당신의 세포들은 여전히 그 격차를 인코딩합니다. 이것이 정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과를 통제하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에너지 위생의 행위로서 마치 잠자기 전에 몸을 씻는 것처럼 감정적인 몸도 해소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 리셋하기 위해. 무엇이 일어난 일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조각되고 있는 장면으로 그것을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상상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배고픔인가요? 아니면 포만감인가요? 원망인가? 경의인가? 소음인가요? 아니면 아름아름인가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 시각을 색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잠재의식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밤마다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라고 요구받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초대받았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만나고 새로운 상태를 선택하기 위해서요. 그 단 하나의 변화, 비록 미세할지라도 꿈을 쫓는 것과 꿈을 지배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느껴보려 하기 전에 그 감정이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표면을 정리하세요. 잔여물을 통해 숨을 쉬세요. 녹아내리게 하세요. 영적으로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가장 순수한 창조는 왜곡되지 않은 주파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심지어 침묵조차도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잠은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잠재의식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쁜 화건으로 신념 체계를 꾸미고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잠드는 정체성이 당신이 깨어나는 현실의 에너지적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가장할 수 있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풍요를 상상하려고 해도 여전히 결핍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에 대해 조용히 사과하고 있을 때 그것은 압니다.
당신이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지 않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신의 비전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지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가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희망적 사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미한 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의 극장에서 입는 보이지 않는 의상입니다. 당신의 모든 인식을 색칠하는 나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 나는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설계색에 속삭이는 명령처럼 잠재의식으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될 날을 기다리는 버전인가요? 아직도 되어가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모습인가요? 혹은 이미 존재하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이미 그곳에 있는 자신인가요? 정체성을 바꾸면 나머지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즉시일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리고 여기서 단순함은 신성해진다. 잠들기 전에 당신이 내쉬는 마지막 문장이 당신이 선택한 정체성의 선언이 되게 하세요. 크게는 아니에요. 연극적으로는. 하지만 부드럽게. 신성한 약속처럼. 나는 이미 자유로워. 나는 이미 선택받았다. 나는 이미 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속삭여라. 설득하려고가 아니라 기억하려고. 가슴속에 가라앉게 하세요. 세상에 알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로. 역할 뒤에 숨겨진 나. 이야기 뒤에 있는 자아. 이 공간에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대본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각본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더 높은 형태로 존재하는 현실과 에너지적으로 일치하게 되기 위해.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 쉴 때 필요가 아니라 인식으로 잠재의식은 다른 종류의 명령을 받습니다. 묻지 않고 선언하는 것, 구하지 않고 구현하는, 그리고 구현은 항상 노력을 능가합니다. 그러면 잠은 도피가 아니라 구현이 된다. 단절이 아니라 조우하다. 끝이 아니라 전달입니다. 몸이 놓아지는 순간 진정한 정체성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당신의 삶을 혼란으로 형성하거나 명확함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항상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부드럽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가 길을 인도하게 하세요. 계속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세요.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변하기 시작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정보가 아니야. 확인,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상기, 하지만 아마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것은 전혀 새로운 주파수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수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의 태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약화시키는 미세한 왜곡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일으키지 않는 시각화 방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먼 영화처럼 보는 순간입니다.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지만 당신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은,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관찰자, 아직 개입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간극에서 실현이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완전히 구현하지 않은 것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정확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현실인 것처럼 장면에 들어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차이는 진동에 있습니다. 완벽한 삶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아직 당신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당신 아래의 침대가 새 집의 매트리스로 변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을 들을 때, 손가락을 뻗어 당신이 선택한 차의 열쇠를 느낄 때, 당신은 시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놓아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이미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당신이 느끼는 것이 명령이 됩니다. 감각적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그 현실에서 공기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지금은 하루 중 몇 시인가요? 뭘 입고 있어요? 그 장면에서 당신의 몸 자세는 어떤가요? 이것들은 방해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논리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징으로, 감각으로, 감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장면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수록 더 빨리 각인됩니다. 거창하지 않게, 과장되지 않은, 하지만 매우 개인적입니다. 대화, 제스처, 미소, 순간, 욕망이 아니라 이미.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미세하지만 절대적인, 상상과 구현 사이의 간극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그 장면을 살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가정한 현실의 리듬에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가 재배선됩니다. 당신의 몸이 조정됩니다. 당신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순종적이고 지적인, 당신의 논리적 사고로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주파수를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연극적인 것이 아니라 몰입적인 것입니다. 기술로서의 구현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한 의식으로,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잠들면 당신은 다른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꿈에서 형태로. 상상력은 수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의 태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약화시키는 미세한 왜곡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일으키지 않는 시각화 방법이죠. 당신이 원하는 삶을 먼 영화처럼 보는 순간입니다.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지만 당신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은,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관찰자, 아직 개입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간극에서 실현이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완전히 구현하지 않은 것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정확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현실인 것처럼 장면에 들어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차이는 진동에 있습니다. 완벽한 삶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아직 당신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당신 아래의 침대가 새 집의 매트리스로 변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을 들을 때, 손가락을 뻗어 당신이 선택한 차의 열쇠를 느낄 때, 당신은 시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놓아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이미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당신이 느끼는 것이 명령이 됩니다. 감각적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그 현실에서 공기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지금은 하루 중 몇 시인가요? 뭘 입고 있어요? 그 장면에서 당신의 몸 자세는 어떤가요? 이것들은 방해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논리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징으로, 감각으로, 감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장면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수록 더 빨리 각인됩니다. 거창하지 않게, 과장되지 않은, 하지만 매우 개인적입니다. 대화, 제스처, 미소, 순간, 욕망이 아니라 이미.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미세하지만 절대적인가 상상과 구현 사이의 간극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그 장면을 살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가정한 현실의 리듬에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가 재배선됩니다. 당신의 몸이 조정됩니다. 당신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순종적이고 지적인, 당신의 논리적 사고로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주파수를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연극적인 것이 아니라 몰입적인 것입니다. 기술로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한 의식으로,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잠들면 당신은 다른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꿈에서 형태로.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은 단지 시각적인 장면만이 아닙니다. 그 뒤를 따르는 메아리입니다. 마지막 생각들, 조용한 구절들, 눈을 감은 후에도 남아있는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는 상상이 막 만들려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들은 장면을 본다. 그들은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몸이 이완되면서 또 다른 목소리가 스며든다. 의심의 속삭임, 조용한 협상,
새로운 자아를 의심하는 옛 자아의 반응. 이 루프는 미묘해요. 소리치지 않아요. 항상 두려움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논리처럼 들린다. 준비처럼. 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무엇인지 저항이 조심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하게 허락하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직접 말하는 마이크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멀리 있다고 믿는 오래된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종종 가정의 지속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끈기는 노력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감정적 충실함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충실하는 것이며 옛 정체성이 변명을 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은 의식이 사라질 때 가장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몇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순간들, 이 가장 깊은 프로그래밍의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모순이 스며드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이 청사진이 됩니다. 여기서 단 한 문장의 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선언인 문장, 잠들기 직전에 마음속에 담아두는 문장, 강요되지 않은, 패닉 속에서 반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택된, 명확해, 차분하게, 다처럼. 그리고 나서 침묵. 그 진술이 잔잔한 물 위에 안개처럼 가라앉게 하세요. 그것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세요. 문을 닫게 하세요. 당신은 누구를 설득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자신의 분야를 다지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톤을 유지하기 위해. 진동, 공명. 그래서 잠에 들 때 마지막 인상이 두려움이 아니라 충만함이 되도록, 걱정이 아니라 실현. 그리고 그 마지막 인상,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자라는 씨앗이 된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복잡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반복은 필요하지 않다. 흔들림 없이 돌아오는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진실처럼 느껴지는 최종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다흐려 하지 않음. 그냥 진실. 소리칠 필요가 없는 진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의 최종 말이 될 때 다음 날은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충실히, 노력 없이. 명령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감정 없는 상상은 장식일 뿐이다. 즐거운 그림, 희망적인 장면. 하지만 그것은 잠재의식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필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가장 자주 반복한 문구, 느낌이 비밀이다. 는 결코 막연한 긍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감정의 공명을 의미했습니다. 믿음을 재구성하는 그런 감정, 생물학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내면의 비전을 외부의 실현과 융합합니다. 과학은 이제 이 고대의 진실에 뒤따라왔습니다. 브루스 립톤의 행동 생물학 연구는 몸이 사건을 기다리지 않고 감정 신호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강도가 명확한 이미지와 결합될 때 신경 인코딩이 깊어집니다. 뇌는 상상한 경험을 실제처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이 변화합니다. 세포가 재조정됩니다. 정체성이 생각에서 실체로 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은 큰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상태와 일치하는 것들, 절망도, 희망도, 긴급함도 아닙니다. 하지만 확신, 감사, 안도, 신경계의 흔적을 남길 만큼 실감나는 기쁨. 당신의 잠재의식은 드라마를 원하지 않아요. 진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느껴지는 진실. 고대의 제자들이 감정 연금술을 연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언어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만 꿈의 사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유의 진동과 합일하기 위해 들어갔다. 감정이 장면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비전은 사라진다. 그것이 있으면 비전이 숨을 쉰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몸이 부드러워지고 숨이 깊어질 때 당신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개한 당신의 모습과 함께.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다리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진정한 실현의 서명입니다. 이미 기억인 것처럼 느껴라. 기쁨이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하세요. 안도감이 과장되지 않고 미세하게 느껴지게 하세요.
따뜻한 흐름이 당신을 감싸 안아 잠으로 이끌게 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실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의 전체 필드가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그 장면을 향해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깊이, 자연스럽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렇게 강렬하게 잠을 자면 연극적이지 않고 진짜로 더 이상의 설득이 필요 없는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것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다. 조용히, 즉시, 안에서 밖으로. 꿈은 단순히 무의식의 무작위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키워온 에너지의 메아리입니다. 잠들기 전에 느끼고 체화하고 가정하는 것들은 종종 꿈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도 나타납니다. 꿈이 그것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당신의 상태가 당신의 세계가 반영하기 시작한 지배적인 주파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면 다리입니다. 내적 확신과 외적 확인 사이의 형이상학적 통로. 그리고 그것은 힘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으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만남, 뜻밖의 행운, 화해 등을 꿈꾸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거의 섬뜩하게 다음 날들에 펼쳐지는 것을 발견하고 깨어난다. 우연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나 반응으로. 꿈은 예언이 아니었다. 미리 보기였다. 잠재의식은 깨어있는 저항에 의해 필터링되지 않고 당신이 진정으로 가정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제 무엇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이것을 사건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가시화되는 자연스럽고 종종 추적할 수 없는 경로입니다. 직선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안정되는 순간 외부 세계도 그것에 맞추어 재편성됩니다. 단계들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단계들이 상태에 의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면 다리는 방법을 통제하려는 필요성을 놓아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 속에서 단순히 잠들고 잠재의식이 지배하도록 하세요. 꿈에서 보는 것은 상징적일 수도 있고 직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당신이 융합을 느끼는 것입니다. 변화를 느낀다. 당신은 질문이 아니라 불가피함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는 부드러운 확신. 그리고 이 느낌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최종 상태가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이었던 밤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시간선이 붕괴되는 거야. 압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정밀하게 정렬함으로써 오래된 경로가 사라진다. 기다림이 사라진다. 필요가 사라진다. 남은 것은 펼쳐짐이다. 부드럽게. 예상치 못한. 정확히. 왜냐하면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들판은 결코 잊지 않는다. 항상 당신의 존재의 깊이에 반응합니다. 침대를 도피처가 아니라 다리로 여기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얼마나 깊이 형성하고 있는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꿈이 산만함이 아니라 확증이라는 것을. 그리고 감정적 진실에 맞춘 단 하룻밤이 흩어진 노력의 수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새로운 명령을 받아들이면 현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이 드러납니다. 종종 당신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그냥 희망하는 것 대신 구현하는 것의 영적 방해. 희망은 부드러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을 재형성하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희망은 종종 결핍의 진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종종 당신이 여전히 원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해 보이는 영적 언어 속에 숨겨진 방해로 미묘하게 결핍을 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희망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다. 피부처럼 그 안에 머물다. 네빌 고다드가 분명히 구분지었습니다. 당신은 끝에서부터 살아야지 그것을 향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믿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느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때. 왜냐하면 그때 내면의 변화가 가장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구현은 공연이 아닙니다. 주파수의 선택입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결정으로 당신의 감정적 서명이 당신이 진짜라고 선언한 삶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밤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당신이 원천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낮의 논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창조의 진동적 청사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희망하며 궁금해하며 갈망하며 잠이 든다면 당신은 그 간극을 강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충만하고 정렬되어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에너지 속에서 쉬며 잠든다면 그 간극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체화로 질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구현은 잠재의식이 완전히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이것은 감정 없이 긍정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고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로 돌아갈수록 특히 잠들기 전 마지막 5분 동안 당신의 필드가 더 많이 적응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나타남은 사건이 아니라 반영이 됩니다. 이 변화는 미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를 찾는 것에서 기억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노력에서 편안함으로. 그리고 그 여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입니다.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화에서 오는 그런 권위. 기다릴 필요 없어. 증명할 필요 없어. 그냥 되어야 해. 더 크게는 안 돼. 더 빠르게는 아니에요. 그냥 더 명확하게. 그리고 당신이 끝을 구현할 때,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심지어 잠깐 동안에도 당신은 온 존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항상 정확하고 항상 충실하게 그 신의 형태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선물로서가 아니라, 하지만 거울처럼.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의 침묵 속에서 고대의 제자들과 현대 과학이 만난다. 이것은 일상이 아닙니다. 신성한 통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방입니다. 감정의 잔여물을 놓아줘. 하루의 무게를 내쉬세요.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창조가 깨끗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하세요. 그럼 연습해. 당신이 선택한 장면에 들어가세요. 구경꾼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네빌은 이것을 생생하게 가르쳤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현실처럼 느껴보세요. 감각적으로 만들어라. 간단하게 해. 한 번의 터치, 한마디, 이미 살아온 삶의 한 조각. 마침내 쉬세요. 완전히 놓아주어. 도망이 아니라 항복으로. 브루스 립턴의 연구에 따르면 무의식은 몸이 이완될 때 가장 깊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힘은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 남았다는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이 의식, 해방, 리허설, 휴식은 감정적 명료함과 잠재의식의 명령을 융합시킵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행해질 때 당신의 잠은 전파가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압박으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용히, 강력하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구현은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명확하고 희석되지 않은 신호를 받을 때 변화는 즉시 시작됩니다. 네빌은 가정이 아니라 반복이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룻밤의 감정적이고 상상적인 일관성이 30날의 노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브루스 립턴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몸은 지속 시간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와 믿음에 반응합니다. 마치 GPS가 목적지를 설정하듯이 당신의 상태가 설정되면 길이 열립니다. 잠은 촉매제가 된다. 노력이 아니라 항복을 통해서. 어떤 변화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선택한 것과 당신이 일치하는 하룻밤이 필요해요. 완전히, 조용히, 강력하게. 이미 끝난 것처럼 자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항상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화는 노력에서가 아니라 정체성에서 흐른다. 잠들기 직전의 순간들은 가장 수용적인 순간으로 당신의 진정한 상태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네빌 고다드가 가정이 사실이 된다고 가르쳤고 브루스 립턴은 믿음이 생물학을 형성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당신의 현실이 당신이 잠에 빠져드는 동안 당신이 누구인지 반영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마지막 몇 분을 신성하게 만드세요. 애프터스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당신의 침대는 조화의 장소가 되어 부족함을 놓아주고 풍요로움을 체화하는 곳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눈을 감으면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고정 댓글에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